숭실대법대 오시영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이 됐는데, 네. 이 법조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예. 검사로서의 본분을 지켜온 검사다. 아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능력이 예. 충분히 있는 분이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예. 기수가 예. 현 검찰총장이 18기인데 예. 보통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19기에서 21기 사이에서 그렇죠. 후임자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었는데 예. 그 기수를 훨씬 뛰어넘어서 23기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그 검사장급의 그 고위직 검사들을 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제 기수 파괴가 이루어져서 좀 그런 점에서 파격적이다라는 그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수 파괴를 하면서까지 대통령이 밀어붙인 이유는 지금 나온 그런 이유들인데 한 번 더 네. 설명을 해주시죠. 왜 이렇게 기수 파괴를 하면서까지 대통령이 밀어붙였는지. 예. 거기에는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윤석열 중앙지검장 당시의 적폐청산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그 사건 내용들을 알고 있고 적폐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이 검찰총장이 되어서 그 적폐청산을 계속해서 이어가 달라라는 그런 취지가 하나 강력하게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기수 파괴를 통해서 그 전에 그 기수의 연결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 검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그 문제를 혁신적으로 파괴하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의 기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전임자와 후임자의 관계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전임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검찰 내부의 그 구조적인 적폐 문제, 그 문제를 청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묵자학이라고 그렇게 검찰총장 밑에서 차장을 하던 사람이나 이렇게 바로 후임자인 사람들은 그 같은 구조 속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국 후임자도 연루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자기가 연루되어 있는 주의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예비적으로라도 또는 부차적으로라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연관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망설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기수를 파괴하게 되면 그런 그 상층부에서의 구조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관여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현 새롭게 임명되는 검찰총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그 어떤 구조적인 그 연루 관계에서 배제가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그 검찰 조직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이 기수 파괴 때문에 앞으로 1, 2년 안에 그 윤석열 후보자의 선배들 한 최대 100명 정도가 옷을 벗고 나갈 수 있다. 검찰에 이 관례대로 이런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또 그렇게 많이들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윤 후보자가 나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전망들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내정자는 79학번이거든요. 79학번인데 그분이 정상적으로 이제 합격을 했으면 보통 연수원 14기나 15기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분이 1차로 합격했던 때가 그 기수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한 9년 정도 이렇게 9번 봤죠, 9번. 바람에 9번 정도 순차적으로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23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또는 봉욱 보검 검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84학번 내지 85학번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3, 4, 5학번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나이는 어리죠, 그러니까. 나이는 훨씬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석에서는 그 나이가 많은 선배에 대한 예우를 해 왔습니다. 지금도. 예, 예. 아무리 그 공적으로는 기수 문화입니다만은 예. 사적인 관계에서는 또 학교 선후배 관계고 예.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대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조직이 일반화돼 있어서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이 그러한 점들을 충분히 가지고 그 학번으로 후배인 그러면서도 검사로서는 선배인 예. 그런 분들을 잘 설득을 해서 그 검찰의 조직 그 안정성을 위해서 아마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하게 되면 큰 물론 몇 사람은 이제 옷을 벗고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조직이 흔들리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 예. 그리고 이미 우리가 강금실 옛날 법무부 장관이 23기인데 파격적으로 그렇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던 그런 전례가 있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예, 그런 전례가 있었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전례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검찰의 상대방은 법원이지 않습니까? 예. 법원에서는 15기, 16기 이렇게 한참 선배인 분들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이렇게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원의 기수보다 검찰의 기수가 지나치게 낮아지게 되면 서로 기소와 재판의 관계에 있는 검찰과 법원의 관계가 너무 기수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또 약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고검장급이라든지 또는 지검장급의 이런 검사장급의 고위직 검사들도 예. 법원의 기수에 좀 맞춰서 물론 보통 한 3, 4기, 2, 3기는 낮습니다만은 구조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왔으니까요. 그런데 법원의 입장과 비교해 봤을 때도 기수가 높은 검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검찰 내부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가지고 설득을 하면 상당 부분은 그게 하나의 분위기가 된다면 이번 기수 파괴를 통해서 후배 기수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필요한 시기에는 선배 기수들도 남아있을 수 있다. 라는 하나의 계기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제 윤석열 이 지검장을 지명한 이유는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이제 그만큼 강하다는 건데. 근데 대다수 검사들이 지금 이렇게 동요가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된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근데 제가 좀 궁금해한 건 이런 거예요. 이 정권 말에 갔을 경우에 이 문재인 정부 말렵의 검사들 특성상 이 윤석열 만약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칼을 거꾸로 쥐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할 가능성 같은 건 없나요? 이게 검사들이 원래 이렇잖아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왔죠. 여태까지 보면. 뭐든지 복종하는 척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탁 해서 또 칼자루를 거꾸로 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왔죠. 그런 경우도 저는 사실 이렇게 발표가 나기 전에 이금노 이금노 검사장이나 또는 김호수 검사장에서 그렇게 20기죠. 에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2년 뒤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1년이 남으니까 1년이 남은 시점에 윤석열 검사장에게 이렇게 바톤을 넘겨주는 그런 식의 인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파격적으로 이렇게 넘어간 것은 아마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검사장에 대한 아마 신뢰가 업무 처리 능력이라든지 사건 처리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연임이 가능하거든요. 연임이 불가능한 직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연임한 검찰총장이 있었나요, 그런데? 예전에는 있었죠. 예전에는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임기제로 되면서 없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없었던 것이고 만약 정권과 코드가 맞아서 계속해서 그렇게 올바르게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밟아 나갈 수가 있다면 그런 신뢰가 있다면 2년 지난 후에도 또 재임명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고 만약 그것이 또 다른다면 또 다른 분으로 이렇게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이쪽 정권에 충성했다 하는 분이 또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이제 가면서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이렇게 부적절한 부분이 이제 터져 나왔을 경우에 이제 성역 없이 수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그것은 윤석열 총장 후보 예를 들면은요, 그렇다는 거죠.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적폐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번 기회에 만일 윤석열 그 후보가 검찰총장이 되어서 임기 내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아마 그분의 그 성격으로 봐서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만일 그 살아있는 정권은 칠수만 있다면 오히려 막말로 말해서 칠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검찰권의 올바른 행사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게 옳은 방향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그런 기회가 만일 온다면 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좀 바라보는 시각들이 또 정치권과 언론이 또 다 다르니까 또 이런저런 해석들로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금노라든지 뭐 김호수 이런 분들 다음에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하더라도 이 정권이 남은 기간하고 봤을 때 이제 가능했었는데 바로 이렇게 윤석열 지검장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 이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많이 믿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숭실대법대 오시영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